여러분, AI 시대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게임 체인저, CXL 메모리 혁명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핵심 기술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매일같이 쏟아내는 데이터의 양,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걸 처리하는 지금의 기술은요, 마치 왕복 2차선 좁은 도로에 수십만 대의 데이터 덤프 트럭이 꽉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병목 현상인데요. 이 최악의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뚫어줄 해법은 과연 뭘까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는요, CXL이라는 해결책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어젖히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어떻게 이걸 만드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기업은 어디일지 그 지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CXL이 뭐길래 이 데이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까요? CXL, 바로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 도로를 아예 싹 뜯어 고쳐서 말 그대로 데이터 전용 10차선 초고속도로를 뚫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의 두뇌인 CPU,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그리고 연산을 돕는 가속기까지 이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자, 이렇게 판을 뒤엎는 기술이 나오면 당연히 돈이 몰리겠죠. CXL이 단순히 괜찮은 기술을 넘어서 왜 엄청난 기회로 평가받는지 그 성장 잠재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CXL이 왜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느냐?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메모리를 각 서버에 따로 있던 개인용 풀장을 허물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대한 공용 워터파크로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데이터 센터는 자원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게 되니 어마어마한 비용을 아낄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변화는 CXL 컨트롤러나 스위치 같은 새로운 부품 시장을 만들어내고요. 벌써부터 인텔, AMD 같은 글로벌 큰손들이 이 CXL 생태계에 뛰어들어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성장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8년까지 CXL 관련 시장이 무려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건 그냥 시장이 좀 커진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메모리 시장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등한 미래의 메모리, 이건 대체 누가 또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생산 라인 안을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보면 딱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 D램 칩이나 컨트롤러 같은 핵심 부품들을 쫙 준비하고요. 이게 1단계. 그다음 전문 업체들이 이 부품들을 PCB라는 기판 위에 아주 정교하게 조립합니다. 이게 2단계.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된 모듈이 제 성능을 내는지 아주 깐깐한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면 드디어 시장에 나올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동차 조립에 비유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습니다. 보세요. D램 칩이 자동차의 심장, 바로 엔진이고요. 이 강력한 엔진이랑 다른 부품들을 착 올리는 튼튼하고 빠른 쉐시, 즉 차체가 바로 인쇄회로 기판, PCB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품을 받아서 완벽한 슈퍼카 한 대로 조립하는 곳이 바로 OSAT, 그러니까 최종 조립 공장인 거죠.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각자의 역할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그렇다면 이 CXL 슈퍼카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두 거인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는 과연 어떤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슈퍼카를 만들고 있을까요? 두 회사의 공급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전에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째, 핵심 부품인 컨트롤러를 삼성은 자체 개발하는데 SK하이닉스는 외부에서 사온다는 점. 둘째, 최종 조립을 삼성은 SFA 반도체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는 한양디지텍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 바로 이 두 가지가 두 회사의 전략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회사의 전략이 한눈에 들어오죠. 특히 저기 모듈 조립 부분을 한번 보세요. SK하이닉스는 한양디지텍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삼성은 SFA 반도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파트너와 손잡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혹시 이 경쟁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두 회사 모두에게 부품을 납품하면서 조용히 웃는 숨은 강자는 없을까요? 과연 CXL 시대의 진정한 숨은 강자는 누가 될까요? 어떤 부품이 이 거대한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걸까요? 그런 핵심 공급사가 되려면요, 정말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첫째, 부가가치가 아주 높고 기술적으로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부품이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거인 모두에게 우리한테 납품해달라라는 선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기가 막히게 만족시키는 기업으로 이 보고서가 지목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TLB입니다. 아까 자동차 비유 기억나시죠? CXL 슈퍼카의 고성능 쉐시, 즉 차체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인쇄 회로 기판, PCB를 만드는 바로 그 회사죠. 왜 TLB가 이렇게 주목받는지 이 숫자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CXL용 PCB의 평균 판매 가격, 즉 ASP가요. 기존 최신 제품인 DDR5용 PCB보다 무려 2배 이상 비쌀 걸로 예상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고 시장에서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브리핑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CXL은 AI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할 게임 체인저다. 둘째, 이 CXL은 대기업과 전문 파트너사들의 효율적인 협력으로 만들어진다. 셋째, 이 과정에서 CXL용 PCB는 기술 장벽이 아주 높은 핵심 부품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PCB를 삼성과 SK하이닉스 양쪽 모두에 공급하는 TLB가 최대 수혜 기업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CXL이 열어갈 새로운 메모리의 시대는 정말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이 생태계가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AI 시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CXL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었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